은퇴, 이 두 글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면서 동시에 두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안정적인 연금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그래도 나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흔히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50대 중반에 퇴직한 한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분은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 끝에 퇴직금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퇴직금 5억이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는 연금도 나오고 있으니 이 돈을 잘 굴리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다름 아닌 S&P 500 인덱스 펀드에 퇴직금을 몰빵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10년 동안 이 펀드는 꾸준히 우상향해왔고 미국 주식은 결국 오를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죠. 처음 1년은 매우 기분 좋았습니다. 투자한 5억이 어느새 6억이 되었고 그는 아내와 함께 일해서 주식하나 봐 라며 환하게 웃었죠. 하지만 두 번째에 글로벌 경제가 출렁이며 S&P 500도 덩달아 하락세를 탔습니다. 그의 자산은 순식간에 4억 원 아래로 떨어졌죠. 세 번째 해까지 경기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고 매일 밤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며 그는 깊은 후회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단지 돈이 줄었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자금이 은퇴 후 생활비의 주요 원천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연금이 있지만 그 연금만으로는 자신이 꿈꾸던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인 압박이 너무 심해졌죠. 내가 다시 일을 해야 하나?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진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밤낮 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금을 불리기 위해 주식이나 펀드에 몰빵 투자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방법이 위험한지 세 가지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55세에 은퇴한 회사원 김 씨입니다. 그는 퇴직금 3억 원을 모두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김 씨는 적어도 연 10%는 수익이 나겠지 라는 희망으로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큰 경제 위기가 찾아왔고 김 씨의 자산은 절반으로 급락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일을 찾아야 했고 은퇴 후 꿈꿨던 자유로운 삶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세의 퇴직 교사 박 씨입니다. 그녀는 퇴직 후 자금을 100% 미국 우량 주식에 넣었습니다. 초기 몇 년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곧 시장의 침체기가 찾아왔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주식을 저점에서 팔아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큰 손실을 받고 안정적인 노후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는 58세의 대기업 퇴직 임원 최 씨입니다. 그는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저축금 7억 원을 공격적으로 ETF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장기적인 침체와 생활비로 인한 현금 부족 때문에 결국 손해를 보면서 자산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자산 배분과 현금 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뒤늦게 깨닫고 깊이 후회하고 있죠. 이러한 사례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은퇴 후 투자에서는 안정성과 현금 흐름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몰빵 투자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후 생활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산 가격의 큰 변동은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은퇴 자금 관리의 핵심은 다양성과 균형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 외에도 현금, 채권, 안정적인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 등 다양한 자산군에 나누어 투자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자산의 안정성을 높이고 변동성이 낮은 상품 위주로 재편해 나가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언제나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는 준비하지 않으면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정성을 포기하고 고수익만을 쫓는 투자는 결국 노후의 행복과 여유를 앗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빠르고 더 크게가 아니라 더 안전하고 꾸준하게가 은퇴 후 재정 설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 사례들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 노후를 지킬 수 있는 건 결국 현명하고 안정적인 투자,
전략뿐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 올바른 자산 배분 전략. 은퇴 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험 자산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자산을 늘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기서는 나이별 적정 자산 배분 비율과 대표적인 자산 배분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별 자산 배분 비율 50대 초반 주식 5060%, 채권 3040%, 현금 및 기타 자산 10%. 이 시기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주식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가져가면서도 안정적인 채권과 현금을 일정 부분 유지하여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 후반 60대 초반 주식 4050%, 채권 4050%, 현금 및 기타 자산 1015%. 은퇴를 눈앞에 둔 시기에는 안정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자산을 재조정합니다. 주식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채권과 현금을 늘려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60대 중후반 이상 주식 30% 이하, 채권 5060%, 현금 및 기타 자산 1020%. 은퇴 생활이 시작된 이후에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중요합니다. 주식 비율을 크게 낮추고 채권과 현금 비율을 늘려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대표적인 자산 배분 모델 올웨더 포트폴리오 올마이너스 웨더 포트폴리오. 주식 30%, 장기 채권 40%, 중기 채권 15%, 금 7.5%, 원자재 7.5%. 이 모델은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성과를 목표로 합니다. 변동성을 낮추면서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은퇴자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골든 버터플라이 포트폴리오 골든 버터플라이 포트폴리오. 주식 미국 대형주 20%, 주식 미국 소형 가치주 20%, 장기 채권 20%, 단기 채권 20%, 금 20%. 이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자산의 균등 분산하여 인플레이션과 시장 변동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며 안정성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모델입니다. 은퇴 후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자산 배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위의 전략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자산 배분을 조정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자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재정 관리 실수. 은퇴 후 삶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재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은퇴자들이 특정한 재정 실수를 저질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자들이 흔히 빠지는 투자 함정과 그 해결책, 그리고 감정적인 투자 결정을 피하는 심리적 관리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흔한 투자 함정과 그 해결책. 1. 고수익 보장 투자 상품에 속지 말기. 많은 은퇴자들이 노후 자금의 빠른 성장을 기대하며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 위험한 투자 상품에 손을 댑니다. 대표적인 예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를 약속하는 PEP 대출, 비공개 사모펀드 혹은 고위험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해결책. 원금 보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품은 반드시 피할 것. 검증된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할 것. 투자의 기본 원칙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기억하고 수익이 높을수록 손실 가능성도 크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부동산에 모든 돈을 올인하기. 은퇴자들 중 상당수가 부동산을 안정적인 투자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 몰아넣으면 유동성이 부족해지며 시장 침체기에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 전체 자산의 3040% 이상을 부동산에 묵지 말 것. 현금성 자산과 금융자산채권, 배당주 등을 적절히 보유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것. 3. 연금 플랜을 제대로 세우지 않기. 은퇴 후 연금이 일정한 생활비를 제공해 줄 것이라 믿고 구체적인 출금 계획 없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 전략을 잘못 세우면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 연금 수령 시점을 신중히 결정할 것.
가능하면 늦출수록 수령액 증가. 연금 외에 추가적인 현금 흐름 배당주, 월지급형, 펀드 등을 마련할 것. 2. 감정적 투자 결정을 피하는 심리적 관리법. 1.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기.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은 등락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하락을 보고 공포에 질려 손실을 확정짓는 실수를 하면 장기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해결책. 시장 변동성을 받아들이고 감정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투자 결정을 내릴 것.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계획을 세울 것. 이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 가족, 친구, 유튜브 전문가들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아 즉흥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결책.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신뢰할 수 있는 근거 경제 보고서, 금융 전문가, 조언 등을 확보할 것. 개인의 재무 목표와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따를 것. 사만방을 노리는 도박성 투자 피하기. 은퇴 후에는 젊은 시절보다 재정적으로 재기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한 번의 대박을 노리는 투자는 은퇴 자산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투자는 단기적인 베팅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 한 종목이나 특정 자산군에 몰빵하는 것이 아닌 분산 투자 원칙을 따를 것. 결론. 은퇴 후의 재정 관리는 젊은 시절보다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유혹을 경계하고 부동산에 자산을 몰아넣는 실수를 피하며 연금 수령 계획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정적인 투자 결정을 줄이고 냉철한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은퇴 후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투자 습관과 재정 관리를 점검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남은 노후가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